시청자 여러분, 내란 사태가 발생한 지 오늘로써 한 달입니다. 그러나 군인들을 포함한 200여 명의 대통령 경호 인력을 내란 비호 인력으로 전락시키며 숨어있는 내란 수괴 혐의 피의자는 오늘도 또다시 헌정 질서를 유린하고 법치주의를 거역했습니다. 합법적으로 이뤄진 체포영장 집행을 또다시 불법을 통해 또다시 총을 든 폭력을 통해 가로막은 건데요. 5시간 넘게 이어지며 생중계된 오늘의 반역. 먼저 김세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둠이 가시지 않은 새벽,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을 태운 차량들이 서울 한남동 대통령관저로 출발합니다. 1시간여를 달려 도착한 관저 앞. 극우단체 집회 참가자들이 모이기 시작했고 오늘 반드시 윤석열 대통령 지켜낼 것이라고 믿습니다. 진입로는 철문 앞부터 바리케이드로 가로막혔습니다. 도착 40여 분 만인 오전 8시 2분, 체포영장 집행이 개시됐습니다. 첫 장벽인 흰색 철문이 열렸지만 경호처의 대형 버스가 길을 막았고 곧이어 내려온 경호처 직원들과 대치했습니다. 군용 기갑 차량까지 동원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또 한 번 사법 질서를 어지럽히며 공권력을 무력화했습니다. 불법, 무효의 영장 집행은 적법하지 않다는 일방적 주장과 함께 버티기에 들어갔습니다. 이 시각 여당은 국격을 입에 올리며 대통령의 법치 무시에 동조했습니다. 대한민국의 국격이 달려있는 문제입니다. 공수처는 무리한 현직 대통령 체포 시도를 자제하시길 바랍니다. 관저 진입 2시간 가까이 흘러 수사팀은 2차례 저지선을 뚫고 관저 건물 앞까지 진입했습니다. 그러나 경호처와 군부대 200여 명이 세 번째 6탄 방어선을 구축했습니다. 공수처는 박종준 경호처장에게 체포영장을 제시했지만 박 처장은 경호법과 경호구역을 이유로 수색을 불허한다고 맞섰습니다. 팽팽한 긴장 속 대치가 이어지던 낮 12시쯤 관저 건물 약 50m 앞까지 들어간 공수처 검사 3명 앞에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나타났습니다. 선임계도 내지 않은 상태였던 이들은 수사권 없는 기관이 청구한 영장을 불법적으로 발부했다며 공수처와 법원을 싸잡아 비난했습니다. 불소추 특권을 적용받을 수 없는 내란 수괴 피의자인 현직 대통령. 그러나 정치적, 법적 책임을 지겠다고 했던 대통령의 빈말과 적반하장식 태도 앞에 체포 시도는 5시간 반 만에 무산됐습니다. MBC 뉴스 김세영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공수처 수사관들은 관저 200m 앞 세 번째 방어벽에서 3시간 넘게 대치하다 철수했습니다. 200명 넘는 경호처 직원과 군인들이 이른바 인간벽을 만들어 6탄 저지에 나선 건데요. 이들 중 일부는 개인 화기, 그러니까 무기까지 소지한 상태였습니다. 공윤선 기자입니다. 소형 버스와 기갑 차량에 막혀 있던 2차 저지선. 공수처 수사관들은 바로 옆 산길로 우회해 관저 방향으로 100m가량 더 올라갔습니다. 오전 9시 54분, 관저 건물 불과 200m 앞까지 접근하지만 한 발짝도 더 나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3차 저지선에 맞닥뜨린 겁니다. 관저 건물 200m를 앞둔 마지막 관문이었습니다. 경호처는 승용차 10여 대를 촘촘하게 세우고 그 뒤로 버스까지 동원해 도로를 막았습니다. 군 병력과 경호처 직원 200여 명이 차량 앞으로 서로 팔짱을 낀 채 6줄, 7줄로 서서 소위 인간벽을 만들었고 이들 중 일부는 개인 화기까지 갖고 있었다고 공수처는 밝혔습니다.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투입된 인원은 공수처 직원과 경찰을 포함해 100여 명뿐. 무기까지 소지한 갑절의 인간벽과 좁은 오르막길에서 대치하며 크고 작은 몸싸움이 벌어졌습니다. 관저 방어를 진두지휘한 박종준 경호처장도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박 처장의 지휘에 따른 인간벽은 꿈쩍도 하지 않았고 협의 끝에 공수처 검사 3명만이 세 번째 저지선을 넘을 수 있었습니다. 드디어 도달한 관저 앞 철문. 하지만 이번엔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 윤가끔, 김홍일 변호사가 막아섰습니다. 결국 공수처는 법에 의한 절차에 응하지 않은 피의자의 태도에 심히 유감이라며 오후 1시 반 영장 집행 중지를 선언하고 물러났습니다. MBC 뉴스 공윤선입니다. 공수처 수사관들을 막는 데 동원된 군병력은 대통령 경호 업무를 위해 파견 나가 있는 수도방위사령부 제55경비단 소속 장병들입니다.
체포영장 집행을 막으라는 부당한 명령으로 무고한 장병들이 처벌받을 수도 있는데도 국방부와 육군은 경호처 핑계를 대며 뒷짐만 진 채 사실상 눈을 감고 있습니다. 이덕영 기자입니다. 대통령 관저 철문을 통과한 공수처 수사관들을 기다리고 있던 이들은 육군 55경비단 병력이었습니다. 수도방위 사령부 소속이지만 관저 경비 임무를 맡기 때문에 경호처 지휘를 받습니다. 이들은 경호처 직원들처럼 공무원 신분이 아닌 평범한 청년들입니다. 공수처 수사관들은 이들과 1시간 넘게 대치하다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공수처는 군 병력이 관저 앞에서도 경호원들과 팔짱을 끼고 영장 집행을 막았다고 밝혔습니다. 체포영장 집행을 막으면 공무집행 방해로 처벌받게 됩니다. 공수처 수사관들을 막은 병사들은 형사처벌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국방부는 이들에 대해 손을 놓고 있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상황을 모른다, 경호처가 통제하는 병력이다라며 책임 회피로 일관했습니다. 체포영장 집행을 막는데 불법적인 근거가 있는지는 확인해봐야 한다며 이런 행위가 불법이 아닌 것처럼 말하기도 했습니다. 법조계에선 작전 통제권은 경호처장에게 있다 해도 부당한 지시인 만큼 인사권을 가진 부대장이 파견 병력을 복귀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방부는 성격이 다른 문제라며 이에 대해서도 답변을 회피했습니다. 12.3 내란과 내란 주도 세력에 대한 국방부의 미온적인 태도는 어제 오는 일이 아닙니다. 정보사 수사이단의 실체를 파악하고 있는지 물어도 아마 수사기관이 파악을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보사의 체포조 운용 사실을 알고 있는지 물어도 아마 수사를 통해서 밝혀지리라 생각합니다. 수사기관이 알아서 할 일이란 태도입니다. 심지어 전방 탱크 부대장이 부대를 비우고 내란에 가담해도 수사를 핑계 삼아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습니다. 수사와 연계해서 저희가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55경비단 병력을 줄일 계획이 없다며 체포영장 집행방해에 병력이 동원되지 않도록 경호처에 요청하지도 않을 거란 걸 분명히 했습니다. 공수처가 다시 한번 체포영장 집행에 나서도 불법적인 방해 행위를 지켜만 보겠다는 겁니다. MBC 뉴스 이덕영입니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엿새째인 오늘 현장에서는 로컬라이저 둔덕에 파묻혀 있던 사고 여객기의 엔진을 인양했습니다. 기체 꼬리 부분을 들어올려 수습 작업도 이어가고 있는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종호 기자 전해주시죠. 네, 날이 어두워졌지만 이곳에서는 조명을 켠 채 수습 작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 뒤로 기체의 꼬리 부분이 보이실 텐데요. 이 사고 지점에 있는 이 꼬리 부분을 기중기 2대를 이용해 들어올린 뒤 그 밑에 있을지도 모르는 유해나 유류품을 찾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이번 작업이 끝나면 사고 현장에 대한 수습은 99% 완료된 셈인데요. 국토부 항공철도 사고조사위원회는 오늘 로컬라이저 아래 둔덕에 묻혀있던 엔진 한쪽도 인양했습니다. 엔진에 남은 깃털이나 혈흔 등이 있는지 확인해 실제로 조류 충돌이 있었는지도 확인할 예정입니다. 사고조사위원회는 현재 블랙박스 해독을 마친 조종석의 음성 기록의 녹취록을 작성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일부 장치가 훼손돼 국내에서 해독이 어렵다고 판단한 비행 기록 장치는 오는 6일 미국 사고조사당국에 보내 분석할 예정입니다. 현재 희생자 179명 가운데 50여 명이 유가족에게 인계됐는데요. 희생자들의 유류품 반환 작업도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공항 주차장에 주차된 희생자들의 차량 인계 지원 작업도 시작됐습니다. 한편 무안공항에는 여전히 수많은 추모객들의 발길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태원 참사 유가족 20여 명이 합동 분향소를 방문해 희생자 가족들을 위로하기도 했습니다. 수습 과정이 길어지면서 유가족들에 대한 지원 대책도 추가로 나오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유가족에게 가사 지원과 아동 돌봄 등 긴급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교육부는 학생 유가족들에게 6일 이후로 출석을 인정해 주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지금까지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인명피해가 컸던 요인으로 지목된 콘크리트 둔덕이 계속 논란입니다. 같은 활주로의 양쪽에 있던 2개의 둔덕에 대해 한쪽은 보강공사로 더 단단하게 고정하고 한쪽은 제거하는 쪽으로 다른 결정이 내려졌는데요.
국토부와 산하기관 모두 해당 공사를 담당한 업체들의 말만 듣고 따랐을 뿐 기준은 제각각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장슬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항공 사고기가 충돌한 2m 높이의 둔덕은 콘크리트 장벽에 가까웠습니다. 너비 2.3m에 달하는 판자 모양의 콘크리트 덩어리 19개가 단단히 박혀 있었습니다. 2023년 계량공사 때 이 위에 콘크리트 상판을 더 얹었습니다. 국토부는 주변 흙더미가 무너지는 걸 막기 위해 상판을 추가 설치했고 이걸 제안한 건 설계 업체였다고 해명했습니다. 금속 레일 부분 이런 걸 검토하다가 집안이 흔들리니까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안정하게 하기 위해서 설계사에서 제시를 했고 공항공사에서 수용한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같은 활주로의 반대편에 있던 또 다른 로컬라이저의 상황은 정반대입니다. 애초 이곳에도 높이 1m가 넘는 콘크리트 둔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활주로 연장 공사를 하면서 이 둔덕을 아예 없애기로 결정한 겁니다. MBC 취재 결과 관련 업체에서 불필요한 시설이라며 설치하지 말자고 제안했기 때문입니다. 거기는 이렇게 돌출하는 거를 저 아니라고 우리는 얘기를 했죠. 반대 방향은 없애야 된다고 해서 없앴고 아이카오 규정대로 다 지하에. 결국 한 활주로에 있던 2개의 둔덕을 두고 공사를 발주한 한국공항공사와 부산지방항공청이 제각각 원칙도 없이 업체가 하자는 대로 따라한 셈입니다. 국토부는 사고 직후부터 로컬라이저 설치 규정에는 문제가 없다고 강조해 왔는데 뒤늦게 안전성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안전성에 대한 여러 또 우려들이 또 동시에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이게 필요한 개선 조치를 취할 수 있을지 또 좀 고민을 좀 하고 있는 중이다. 해당 로컬라이저 설비를 설계하고 시공한 업체들은 MBC 질의에 대해 국토부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구체적으로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장슬기입니다. 죄송합니다.